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스파르타 로테르담, 포메이션은 4-3-3이며 리우리체는 좌측에서 넓은 활동량과 크로스로 공격 전개에 힘을 보탠다. 반 베르어는 중앙에서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연결하며 제공권 싸움에서 팀에 안정감을 준다. 토른스트라는 경험을 앞세워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지만 압박이 강해지면 탈압박 속도가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 특히 최종 수비 라인은 상대 문전 장악력이 강한 스트라이커를 만나면 밀리는 경우가 잦아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뒷공간 노출이 많아지고 조직적인 커버가 늦어질 수 있다. 트벤테 포메이션은 4-2-3-1이며 볼프스빈켈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확실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는 스트라이커다. 브로츠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상대 풀백을 흔들며 크로스 정확도도 높은 편이다. 제루키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공수 전환을 빠르게 이어가며 압박 상황에서도 볼 배급을 안정적으로 해낸다. 세자원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공격 루트를 다변화시키고 볼프스빈켈의 득점력을 극대화한다. 특히 트벤테는 원정에서도 빠른 템포와 직선적인 전개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볼프스빈켈의 문전 장악력을 스파르타 로테르담 수비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스파르타는 토른스트라의 중원 조율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압박 강도에서 밀리면 쉽게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 반면 트벤테는 로치의 측면 돌파와 제루키의 중원 장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루트에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다. 특히 볼프스빈켈이 문전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는 순간 스파르타의 수비 라인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매치는 공격 완성도와 전술적 밸런스에서 앞서는 트벤테가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파르타 로테르담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슈투트가르트. 포메이션은 4-2-3-1이며 데미로비치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세컨드볼 처리에서도 높은 집중력을 보여준다. 볼테마드는 이선에서 전방 압박과 왕성한 활동량으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며 공격 전환 시 빠른 템포로 찬스를 만들어낸다. 브루웰링은 측면에서 폭넓은 움직임과 속도를 활용해 돌파를 시도하며 컷백 패스로 결정적인 장면을 자주 연출한다. 특히 홈에서 슈투트가르트는 좌우 풀백까지 공격 가담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측면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능하다. 이로 인해 상대 수비 블록을 넓게 벌려놓고 중앙에서 마무리하는 패턴이 자주 나타난다. 상파울리 포메이션은 3-4-1-2이며 라게는 중원에서 빌드업과 탈압박 능력을 겸비했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진다. 아운톤지는 수비에서 제공권과 대인 마킹에 강점을 보이지만 측면 커버 범위가 넓지 않아 공간 노출이 잦다. 신한이는 전방에서 순간 침투와 마무리 능력을 갖췄으나 패스 지원이 원활하지 않으면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3백 전술은 상대 풀백과 윙어가 동시에 측면을 공략할 때 취약하며 라인을 넓게 벌릴 경우 수비 간격 유지가 흔들린다. 이 약점은 슈투트가르트의 측면 주도권 앞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슈투트가르트의 측면 공격과 상파울리의 3백 구조가 맞부딪히는 흐름이다. 슈투트가르트는 르웰링과 풀백의 오버래핑으로 측면 수적 우위를 확보하며 데미로비치의 마무리까지 연결할 수 있다. 반면 상파울리는 아운톤지가 제공권 싸움에서 버티더라도 좌우 공간 커버에서 지속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볼테마드가 중원 압박을 통해 공격 전환 속도를 높이면 상파울리의 전개는 무너지고 수비 블록이 흔들린다. 그래서 이 매치는 측면 주도권과 전방 마무리에서 강점을 보이는 슈투트가르트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슈투트가르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체. 포메이션은 4-3-3이며 카마르다는 전방에서 빠른 침투와 슈팅 감각으로 위협을 가하지만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테테 모렌테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수비 가담이 부족해 뒷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라마다니는 중원에서 압박과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전환 속도가 늦어 상대의 빠른 공격 전개를 제어하기 어렵다. 팀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공간이 쉽게 열리며 특히 페널티 박스 안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운영이 급격히 흔들리고 연속 실점 위험이 커진다. 칼리아리 포메이션은 4-3-1-2이며 보렐리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마무리 능력에서 강점을 보이며 결정적인 순간골 결정력을 발휘한다. 폴로룬쇼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지원하며 세컨드볼 장악에서 강한 면모를 보인다. 에스포지토는 공격 전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 전방으로 빠르게 패스를 공급하며 경기 템포를 조율한다. 세 자원의 조합은 단순하지 않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다양한 패턴의 공격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보렐리의 침투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는 레체 수비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기에 충분하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레체의 불안한 포백 수비와 칼리아리의 하프 스페이스 활용이 맞부딪히는 흐름이다. 레체는 시즌 내내 수비 라인이 뚫리며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불안정함을 노출해왔다. 반면 칼리아리는 보렐리의 침투와 에스포지토의 전개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폴로른쇼의 활동량이 더해지며 세컨드볼과 압박 싸움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매치는 수비 조직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칼리아리가 우세한 경기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체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옹. 포메이션은 4-2-3-1이며 미카우타제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이다. 슐츠는 빠른 침투와 과감한 슈팅 옵션으로 상대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공격 템포를 높인다. 테스만은 중원에서 넓은 시야와 안정적인 볼 배급으로 경기 전체 리듬을 조율하며 수비 전환 상황에서도 커버 능력이 돋보인다. 특히 리옹은 코너킥에서 이어 포스트를 향한 러닝 점프 패턴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며 이 장면은 경기마다 확실한 득점 루트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홈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를 한층 높여 상대를 수세에 몰아넣으며 빠른 전환 플레이로 상대 수비 블록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앙제. 포메이션은 3-5-2이며 체리프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커버 범위를 보여주지만 과부하가 걸리면 쉽게 흔들린다. 르폴은 측면에서 속도를 활용해 공격 전개에 가담하지만 크로스 완성도와 마무리 선택에서 아쉬움이 있다. 벨크딤은 제공권에서 힘을 발휘하나 수비 라인이 넓게 벌어지면 커버 범위가 좁아져 불안정하다. 앙제는 중원 숫자를 늘려 압박을 시도하지만 템포가 느려지면 패스 루트가 단순해지고 전진성이 떨어진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되며 상대의 세트피스나 순간 전환 플레이에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리옹은 미카우타제의 마무리 능력과 세트피스 파괴력을 바탕으로 공격 루트가 다양해지고 있다. 슐츠와 테스만의 연계는 공격 속도와 전술 균형을 동시에 잡아내며 홈 2점 속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다수 만들어낼 수 있다. 무엇보다 리옹은 세밀한 전환 패턴과 세트피스 디테일로 상대 수비의 허점을 공략할 준비가 완벽하다. 반면 앙제는 중원 압박으로 버티려 하지만 공격 전환의 단조로움과 후반 체력 저하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벗어나기 어렵다. 결국 경기 흐름은 리옹이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앙제는 수비적 저항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리옹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베티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르난데스는 뒷공간 침투에서 발끝 하나 차이로 수비를 벗겨내며 결정적 장면을 만드는 자원이다. 로드리고 리켈메는 측면에서 볼을 잡으면 단순히 치고 달리는 수준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안쪽을 파고드는 변칙적 움직임으로 상대 풀백을 흔든다. 로셀소는 이선 중앙에서 템포 조율과 전방 연결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공격 흐름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베티스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하며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박스 근처까지 볼을 밀어붙일 수 있다. 그래서 에르난데스와 리켈메가 동시에 전방을 흔들 때 상대 수비는 라인 유지조차 버거울 가능성이 크다. 소시에다드. 포메이션은 4-1-4-1이며 오야르사발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순간적인 슈팅 각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돋보인다. 쿠보 타케우사는 드리블 돌파와 창의적인 패스로 공격 전개에 활기를 불어넣지만 원정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투리엔테스는 중원에서 전방 압박을 이겨내며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패스 정확도가 낮아지는 약점이 드러난다. 게다가 소시에다드는 원정에서 경기 리듬이 쉽게 끊기며 전방 압박과 뒷공간 관리에서 불안정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 제공권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실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베티스는 에르난데스와 리켈메의 움직임이 전방에서 시너지를 내며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 로셀소의 패스 조율은 전체 전개를 끊김없이 이어주며 홈 관중의 분위기까지 더해져 공격 템포가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소시에다드는 원정 경기에서 수비 집중력과 전방 마무리 모두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쿠보와 오야르사발이 개인 기량으로 돌파구를 만들 수 있지만 팀 차원의 전술 완성도에서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베티스가 유리하게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베티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